네, 이제 오늘부터 한 4주 정도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 네, 이쪽이고,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거푸집, 그리고 콘크리트.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개강할 때부터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은 좀 다른 부분 챕터랑 이제 특징이 상당히 일반적이죠. 그죠? 모든 기술사님들이 다 경험을 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야 될까? 자, 남들이 알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관련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른 분들보다 좀 고득점으로 가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이제 현장의 내용들, 네,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도록 그렇게 좀 강의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주 주중에 제가 단톡으로 이렇게 이제 퀴즈를 낸 것처럼 뭐 시간이 되면 실질적인 어떤 현장의 그런 사진들이든 같이 한번 제가 공유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철근 콘크리트. 네.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언제부터 썼을까요? 네, 맞아요. 로마. 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네, 로마에 보면 판테온 신전. 그게 이제 콘크리트로 한 거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쓴 게 언제? 자, 19세기의 영국. 그래서 이때 그게 뭐예요? 포틀랜드 시멘트. 자, 그리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근하고 콘크리트라는 두 개의 재료를 합쳐서 압축력은 누가 분담?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 그러면 이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RC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의 약자예요? RC.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레인포스트는 강도를 뭐 증가시킨 뭐 이런.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썼을까? 똑같다. 19세기 때 프랑스에서 처음.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이 몇 세기예요, 우리가? 21세기인가? 근 한 30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재료다. 네,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된 철근 공사. 뒤에 이제 보시면 가이드맵 535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주로 지금 보면 이제 이 철근 쪽은 용어 쪽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제 논술 쪽에 나온다면 이제 뭔가 어떤 철근 공사 쪽에 좀 앞으로 뭐 개선 방안, 뭐 발전 방향,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품질 확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설명드리는 것처럼 실질적인 여러분들 현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로 적어 가시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이 공작도. 자, 말하자면 뭐 제작도, 가공도, 네, 뭐 같은 내용들이고, 실질적인 지금 현장은 지금 어떻게 해요? 철근을 현장에서 가공합니까? 공장에서 가공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장 가공, 자, 꽤 오래전부터 전부 다 공장 가공으로 간다. 자, 그러면 다른 지금 그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공장 가공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바로 저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탈현장 시공의 맥락으로 다른 현재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들보다도 진작에 벌써 한 10년 전 이상부터 했던 게 철근 공장 가공이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공도 완전히 없지는 않죠. 하기는 한다. 왜? 뭐 잘못 발주해가지고 뭐 잘못 들어왔거나 긴급하게 어떤 현장에 시공하는 부분에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자,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고 왜 공장 가공으로 가는지 목적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공장 가공으로 가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얘는, 자, 요 개념도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자고요. 자, 영어로 얘기하면 샵 드로잉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철거는 공장 가공하기 위해선, 자, 공작도, 제작도, 가공도라고 했어. 그럼 얘랑은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그죠? 자, 저거는 뭔가 어떤 제작과 가공을 하기 위한 도면이 이제 그 철근 쪽에서 제작도, 가공도.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공상세도라는 거는 뭐예요? 자, 시공상세도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실시 설계 도면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상세 도면을 작성을 해서, 그죠? 뭐 CM이든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가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얘하고의 개념을 엄밀히 따지면 틀리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장 가공을 가다 보니 다른 어떤 공정들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공상세도, 제작도, 가공도 작성할 때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저걸 잘못해가지고 해놓으면, 자, 도면에 의해서 철근을 발주하고 그 철근이 현장에 들어왔는데 결론은 못 써먹어서 고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작도 작성 시 유의사항,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기술사님들이 좀 정리를 하고 알고 가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설계 도면 제대로 보고 거기에 도면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우리 엔지니어들이 제일 먼저 이 가공도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죠. 자, 기초든 어디든 내가 어떻게 끊어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그 지금 제작도를 작성하는 데서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저 이어치기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새로 그리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철근을 보면, 시공용 철근. 자, 요 단어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좀 쓰시자. 자, 시공용 철근이 뭐예요? 그럼 시공용 철근의 반대는 비시공용 철근인가?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자, 기초 우리가 보면 매트를 깔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부 철근, 하부 철근. 자, 이렇게 시공을 해. 근데 매트 뎁스는 뭐 한 1500이야.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간격을 확보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장 용어로 우마철근,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우마철근이 영어로 뭐예요? 체어바. 자, 이런 것들이 원래 구조 설계를 할 때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니라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근들. 그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벽체인데 이게 보니까 한 4m, 5m가 돼. 벽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벽체 철근 더블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 자, 4m, 5m. 이게 그대로 서 있을까? 그러니까 얘가 힘을 받도록 이렇게 브레싱을 하기 위한 이런 철근들. 이런 것들이 다 시공용 철근이다. 그래서 그 시공용 철근을 자,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폼을 줘야지 작업을 하고 그 철근들이 들어와야지 현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시공용 철근이라는 거는 수량 산출을 할 때 포함이 돼 있을까요? 빠져 있을까요? 할증은 또 별도의 개념. 자, 그래서 주로 이 시공용 철근들이 수량 산출을 하고 예산을 잡을 때 빠져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장 가공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이 제작도를 실제 현장에 일이 될 수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예, 그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가공. 네, 공장에서 하고 우리 뭐 전통적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80도 뭐 가공할 때 그 다음에 135도 가공, 뭐 90도 가공. 자,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음. 자, 그리고 정착. 자, 이음도 이제 보면, 자, 이음 정착, 특히 이거. 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뭐, 십몇 년 전 공부할 적엔, 네, 뭐, 정착 길이, 뭐, 이음 길이, 뭐, 25D, 40D 딱 이랬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되게 복잡하다. 어? 그죠? 그, 구조도서 보면, 구조도면 제일 앞단에 구조 일반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구조 계산서의 어떤 요약한 내용들, 자, 하중이나 뭐 팩터나 어떤 거를 가져왔고 어떻게 설계를 했다. 그러고 가면서 보면 이제 철근 파트 쪽 넘어가면 자, 이응 길이는 뭐 정착 길이는 이래가지고 표로 한 뭐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사용하고 있는 철근의 강도가 얼마짜리냐. 그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의 강도가 얼마냐. 이 조합에 따라서 압축 철근이냐, 뭐 인장 철근이냐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나눠진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기술사를 따기 위해 공부하던 것처럼 자, 이응 길이 뭐 압축 철근은 25D, 인장 철근은 뭐 40D, 뭐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 이제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실제 어떤 저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알고 싶으시면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가면 구조설계 기준이 있어요. 제가 카톡에도 올린 것처럼 뭐 KD 뭐 14000 얼마. 나도 한번 찾아봤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자 길이나 산식이나 이것까지는 시험에 나와서 그거를 답안을 작성하실 분들은 거의 내가 보면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자, 이음 쪽으로 가면, 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이음이 뭐예요? 철근과 철근은 이렇게 겹쳐서 하는 자, 근데 몇 미리 이상은 겹침 이음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몇 미리? 그렇지. 자, 이유는 뭘까? 갑자기 적막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격이 철근이 길어질수록 이음 길이는 짧아질까? 커질까? 커진다. 그래서 그 겹쳐지는 철근에 그 소요되는 철근을 돈으로 환산하면 일단은 비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거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철근의 순간격. 그죠? 자, 철근의 순간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근을 했는데, 보라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스트럽이 지나가고, 자, 여기에 주근이 지나가.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35mm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철근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네. 힘을 짱짱하게 받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부착력도 확보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레미콘을 타설할 때 이 사이사이로 레미콘의 골재가 들어가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시죠?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구조인데 철근만 배근이 잘 되고 정위치에 있으면 힘을 받는가? 아니다 이거지. 그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빈틈이 없이 잘 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바로 이 철근의 순 간격이다. 자, 그래서 2.5cm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철근의 뭐 간격에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굴곡골재의 1.25배가 돼야 된다. 요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방금처럼 이렇게 겹침이음이라는 거는 방금 여기 보셨지만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면을 끊었을 때 이런 형태지 실질적으로 이 보 자체가 뭐 8m고 뭐 이러다 보면 자, 이런데 이렇게 이음 위치가 생기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굵은 철근일수록 저게 이제 겹쳐서 이었을 때 이 단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자, 그러면 겹침이음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용접이음도 있고 가스 압접도 있고 그 다음이 보면 뭐예요? 기계식 이음.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저 중에 어떤 이음을 가장 많이 씁니까? 용접? 가스 압접? 그렇지. 기계식 이음. 자, 그러면 기계식 이음에도 뭐 종류가 또 상당히 많아. 뭐 슬리브 조인트, 뭐 어쩌고 저쩌고, 캐드웰, 뭐 G락, 스플라이스 그런 거 저도 29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이게 결론은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기억을 하시라.
그리고 지난 사이클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어떤 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커플러 이음이 가장 유리했죠? 우리 허기 조사님? 토공사, 철골, 탑다운 공사, 그죠? 슬라브부터 먼저 타설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역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설을 해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평부재야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런 기둥자리, 벽자리는, 자, 우리가 겹치미음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위, 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러, 여기서는 다우엘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사식으로 끼워주고 이렇게 가고, 이런 데는 필수적으로 탑다운 공사는 기계식이음의 커플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부분의 이음은 겹침이음, 그 다음에는 기계식 이음, 그 중에서도 나사식 이음, 커플러 이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 맥락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 철골 공사도 접합부는 용접식과 볼트. 자, 지난번에 강의했던 파일의 이음도 용접식하고 기계식 이음. 기계식 이음은 볼트. 자, 근데 지금 용접을 배제하고 어떤 볼팅이나 그쪽으로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자, 똑같은 거다 이거지. 응? 여기서도 용접, 가스 압접보다 이게 현장에서 유지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자, 날씨 조건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리고 품질도 어때요? 나가봐서 내가 이게 더 돌아가나 안 돌아가만 확인하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채워지면 다 된 거잖아, 체결이. 네,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정착이다. 자, 정착이라는 거는 뭘까? 남계술사님, 정착. 철근의 정착이 뭘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콘크리트야. 이렇게 해서 철근을 여기다 넣었어. 타설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강도, 그 다음에 이 철근의 강도. 자, 거기에 이제 상호 간에 이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 정착길이 얼마. 자, 이렇게 해서 타설을 했을 때, 자, 얘를 잡아당기는데 이 철근 자체가 뽑히면 안 된다. 그러면 뽑히지 않게, 결론은 여기서 뭐야? 콘크리트랑 철근이 마찰력으로 똑같이 하나가 일체화가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상관관계에 의해서, 자, 방금처럼 이렇게 당기면 인장, 자, 거꾸로 이렇게 가면 압축. 자, 거기에 따른,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얼마냐? 그게 정착 길이다. 그 얘기.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 내진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면서 또 최상층 단부 구조물 보와 기둥이 접합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만 가서 꽂는 것보다는 후크, 뭐 갈고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들, 부위별로 어떤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각 부재별로, 자, 정착 위치에 따른 이제 디테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인장 쪽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후크나 이 갈고리 자체가 이렇게 접혀지면 얘는 도움이 돼요. 뽑으려고 할 때 안 뽑히게 저항하는 부분. 자, 근데
압축 쪽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그죠?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철근의 순 간격. 요게 실질적인 현장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철근의 피복 두께. 자, 철근의 피복 두께는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도 잠깐 설명할 때 좀 언급을 하고 갔던 것 같은데, 자, 구조물의 내구성과 관련이 있다. 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철근에서 예를 들면 흙에 접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철근의 뭐 피복 두께는 뭐 예를 들면 40mm다. 그러면 그 치수가 어떤 배경으로 나왔을까? 자, 그냥 침 발라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자,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우리가 예를 들면 100년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이 어떤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돼가면서 점점 이 표피에서, 돼서 뭐 공기가 침투돼서 철근이 부식을 하고 내구성의 어떤 이제 강도를 손실하는 그 기간을 환산해 보니 아, 이 부위는 이 정도다. 자, 예를 들면, 자, 그런 맥락.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철근 관련 피복 두께 관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피복 두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나 모르지만, 바로 저런 맥락으로 중요한 거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라는 측면.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부위별로 이 피복 두께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딱 기억을 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표로 작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보면 되게 복잡해요. 자, 일반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해서 막 쫙 나가는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반적인 현장 타설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그 피복 두께 표만 이해를 하시자.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과소 피복은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기준보다 더 많이 피복 두께를 확보했어. 과대 피복. 자, 요거는 그러면 좋겠네. 문제가 없겠네. 그죠? 근데 문제가 있다. 왜? 그렇죠. 자, 지금처럼 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자, 위에서는 압축력, 아래서는 인장력. 그렇게 해서 이 힘을 받는 거는 결론적으로 요 철근이 있는 위치에, 자, 요 위치에서 어떤 이런 응력 분포가 돼서 힘의 밸런스를 이룬다. 자, 근데 시공을 했는데 철근이 여기 갔어. 이렇게. 그러면 피복 두께는 기준보다 넉넉히 확보가 됐지만 실질적인 얘는 힘을 여기서 받기 때문에 구조 계산했을 때 이만큼의 힘이 부족을 하다. 그래서 철근의 피복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위치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공 기술사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피복 두께를 잘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가장 핵심은 스페이서지, 스페이서. 자, 그 부위와 단면에 맞는 스페이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일정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철근이 타설하면서 이탈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또 뭘 해야 돼? 결속선으로 철저하게 묶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엔 한 계층 이렇게 딱 타설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벽자리야.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음 철근들이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바로 먹매김을 해보고, 자, 철근의 위치를 체크를 해가지고 빗나간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위치를 뭐 이렇게 밴딩을 하든가 해서 바로 잡고 시공에 가도록 먹검측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휘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보면 기준이 있다. 무작정 이렇게 위치가 요 위치에 와야 되는데 뭐 빗나갔어. 그렇다고 이거를 무작정 휘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서 중에도 보면 폭 고정형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철근 쪽 관련해서 피복 두께 확보 방안 이런 게 나올 때 저 단어를 활용을 하시라. 폭고정형 스페이스가 뭘까요? 자, 철근이 보면 대부분 우리가 보면 단배근은 아니고 벽철근 같은 경우 보면 북배근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딱 세우면, 자, 요쪽에 피복도 확보돼야 되고, 요쪽에 피복도 확보돼야 되고, 아까 어떤 구조적인 그것 때문에 철근과 철근 사이에 요 폭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폭 고정형 스페이스라는 거는, 자, 요렇게 돼서 요쪽에 끼는 스페이서하고 얘하고 중간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끼게. 자, 그러면 피복,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 그래서 저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라, 그 얘기. 오케이? 자, 그러고, 자, 지금처럼, 자,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이 스페이서는 어디다 꼽아줘야 될까? 수직 철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될까요? 아니면 수평 철근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줘야 될까? 자, 이렇게 꽂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레미콘을 푸어링, 버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쭉 밀리면서 빠져버리는 거지. 자, 얘는 위에서 이렇게 딱 꽂아서 위에서는 이렇게 단면만 있으니까 레미콘을 붓든 바이브레타로 바이브레팅을 하든 얘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다. 그 얘기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철근 쪽은 의외로 이제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 이제 제작도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가냐. 그 다음에 자, 이음이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이음의 이제 형태별로의 어떤 종류, 타입.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겹침 이음과 기계식 이음. 기계식 이음 중에서도 커플러 이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이라는 부분은 각 부재별로 정착을 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내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기둥과 보의 정착이다 하면 중간층이냐, 뭐 최상층이냐, 단부보냐, 뭐 연속되는 보냐, 거기에 따라서 철근이 뭐 후크가 있든 없든, 네, 이런 것들 뒤에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순간격. 네,
왜 중요한지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 많이 출제되고 언급하고 좀 전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철근의 피복 두께다. 그래서 과소 피복도 문제가 되고 과다 피복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차라리 어떤 논술 쪽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 지금처럼 자, 그러면 현장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 피복 두께를 확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과 앞에 이제 본 것처럼 OSC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자, 철근도 보면 철근에 이제 옛날에는 프리패브라고 했어요. 철근의 프리패브. 자,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용어 안 쓴다 이거지. 예? 철근 선조립. 이런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가닥 한 가닥 조립을 안 하고 공장에서 아예 조립을 해서 똑같이 오는 거야, 통으로. 자, 그렇게 해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자, 기둥철근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들어서 그냥 갖다 꼽아버린다. 자, 벽체 철근도. 자,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들 혹시 데크보라고 들어보셨나? 데크보. 자, 지난주에 퀴즈 낸 것처럼 데크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 자, 데크도 보면 철근 플러스 데크가 지금 보면 거의 80~90% 정도 모든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데크보라는 건 뭐냐면 자, 보 자체도 측판하고 밑판 자체를 얇은 철판으로 데크 플레이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야? 나중에 보 거푸집 밑판 옆판을 해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솔직히 보면 제가 한 4~5년 전에 할 때 이제 그 업체들하고 좀 연구하다가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요새는 많이 써. 여기다가 이 스트럽 이거를 아예 공장에서 요 데크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와. 자,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장점. 현장에서 저만한 철근을 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공장에서 해오니까 공기가 단축이 되지 똑같은 거예요. 자, 저 간격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오니까 품질이 확보되지. 자, 그 다음에 데크보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런 어떤 스트러트 철근들과 요 데크 자체가 태그 용접이 돼서 있다 보니 어때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치갑에 대해서 더 강성이 확보되고 대응할 수 있고, 또 설치할 때 보면 자, 이런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데크판을 올려서 고정할 때 자, 이게 없는 것보다 철근들까지 일체화가 돼서 잡아주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자, 요게 데크보. 그리고 자, 지금처럼 요 데크보에 공장에서 스트럽 철근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현장에 반입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철근의 선조립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저렇게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늘 설명드리는 것처럼 OSC라는 방향성으로 확인을 하시라.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철근 공사 쪽 논술 쪽에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철근의 조립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현재처럼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공장에서 어떤 선조립 쪽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근 공사에서 품질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 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또 진행하겠습니다.